검찰이 이렇게 열심히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이런 모습들 우리가 늘 봐왔던 검찰의 모습인데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는 네. 정말 비공개 출장 조사 가서 네. 휴대폰도 제출하고 그렇게 뭐 다소 곳이 들어가서 이제 거의 받아 적고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는 맞습니다.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자, 어느 법률가가 의뢰인이 오라는 장소로 오고 의뢰인이 녹음될 것 같으니까 핸드폰 놔두라고 놔두고 의뢰인이 하는 말은 그대로 받아줬고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그러면 이거 변호인이지 어떻게 수사하는 수사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이런 지점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있다 생각되고 그런 기조가 검찰들 그 친윤 사단에 내려가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에게 면피를 주기 위해 그런 작업을 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 듭니다. 검찰 수사도 받았고 그리고 수심위까지 거쳤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 프레임을 이 그림 만든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당연히 뭐 그런 거겠죠. 그렇게 수심위.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수심위 문제도 검사가 무혐의했고 그러니까 수심위가 들어가는 게 검사랑 그 피의자의 변호인과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이 들어가는데 검사도 무혐의고 변호인도 무혐의 주장을 하니까 서로 무혐의인데 뭐 어떤 심의가 되겠습니까? 심의를 한다면 요 한쪽에서 무혐의를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혐의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건데 지금 뭐 강제 수사할 수 있는 검찰 전체가 지금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도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고 최재형 목사 고발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심위에 들어가질 못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제 무혐의 의견을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그런 제도를 이제 자기들 딴에는 이제 형식적으로 거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할 거 다 했다.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저는 국민들이 아니라 그 23%에 되는 그 지지자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수심위는 이제 최재형 목사의 자료를 뭐 종합 검토했다, 잘 이제 들여다봤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던데 어떻습니까? 그 현장에 최재형 목사가 갔으면 좀 달라졌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달라졌을 거라 생각하죠. 이 그 자료를 누군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설명은 검사가 하고 김건희 여사 변호인이 하는데 당사자가 빠져 있는 그런 심의가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당연히 그러니까 저는 근데 결과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어차피 검찰 수심위에 검찰의 입김이 안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수사했던 그 주체들이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원하는 결론이 났을 거는 라고는 보지만 그래도 최재형 목사가 그 수심위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내용으로 검토를 했는지가 공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재형 목사 듣고 나와서 얘기할 수도 있고 좀 더 조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막무가내로 전부 다 무혐의 의견을 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14명 다. 이거는 완전 국민을 무시하는 저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재형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가 또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열흘 뒤쯤에 열릴 걸로 보이는데 거기서의 결론 이것도 뭐 달라지긴 힘들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결론 자체가 달라지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수심위가 누군지 혹시 기자님 취재해서 아시나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 지금 누가 심판하고 누가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의문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에 관한 자료들을 다 본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자기의 마음을 바꾸기가 저는 거의 어렵다라고 봐요. 이게 인간의 본성에서 본인이 내린 결정을 본인이 뒤집는다. 이런 경우는 웬만해서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최재형 목사는 내가 청탁하면서 줬다, 디올백 줬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다, 청탁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우스운 것 같아요. 이 상황 자체가 정말 이런 역사상 없지 않았나 싶은데요. 본인이 뇌물로 줬고 본인이 청탁으로 줬다고 했는데 아니다. 그러니까 안 받은 거는 받지 않았다 이런 주장은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받았지만 뇌물이 아니다. 감사의 표시다. 뭐 대통령은 뭐 직무와 관련이 없다. 대통령과 직무 관련이 없다. 뭐 이렇게 넘어가고 있던데. 아니 그러면은 진짜 앞으로 공직자 배우자한테 주면서 이거
모르게 주고 공직 이 직무 범위에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줬다고 하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법 체계에서는. 아니 넘어가지는 않겠죠. 김건희 여사니까 넘어간 거지. 사실은 이재명 대표님 그 법카 10만 4천 원인가요? 그거 쓴 것만 가지고도 지금 몇 년째 수사를 압수수색을 몇 번 했고 지금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에게만 관대하고 남들에게는 또 엄격하게 하겠죠. 자기들 사람들한테만 관대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공정과 상식 얘기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 속은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의 그 상식에만 지금 치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게 뭐 이러다 보니까 박준영 변호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2018년 문무일 총장 때 이 수심위 제도 만들 때 참여했던 이 변호사마저도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수심이 원래 취지 맞는 거냐, 다 비공개고 다 논의 내용 알 수도 없고 맞습니다. 이게 뭡니까? 박준영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랑 꼭 진보적인 분은 아니세요. 공정과 정의를 외치시는 분이고 거기에 대한 재심 변호사. 잘못된 점을 짚는 변호사님이신데 이런 변호사님까지 이런 문제를 제기한 거 보면 저희 웬만한 국민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게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모르겠습니다. 최재형 목사의 수심이 어떤 결과 나올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아마 그 수심위가 나온 다음에 결론을 최종적으로 발표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 끝내면은 이것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황이 많이 안 되잖아요. 아까 기사 보니까 그렇게 발표하겠다라고 그렇게 미뤄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점만 미뤄둔 거지 그게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까 실제 수사에서 좀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검찰 수사가 결국에는 야당을 향해서는 정말 엄격해 보이는데 자신, 가족, 자신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한없이 약하냐 이런 비판.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사실 1호 법안으로 검찰 수사 조작 방지법 맞습니다. 이걸 내놓으신 것도 맞잖아요. 사실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 경각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떤 법안이냐면 경찰들은 지금 구속돼 있는 분들을 피의자를 수사할 때 항상 구치소나 이런 데 방문해서 수사를 합니다. 그러나 검사들의 특권으로 그 구속된 분들을 불러서 수사를 하는데요. 이게 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요? 원래라면 구속돼 있으면 구속된 장소에 있게 하는 게 맞는 건데 출정 조사가 불법이에요? 출정 조사가 근거가 없어요. 관행상 인정되는 겁니다. 원래라면 원래 구속영장이라는 게 어디 구치소에 구속한다. 그럼 그 구치소 내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경찰은 거기에 따라서 본인들은 구치소로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이어가는데요. 검사들만 이제 출정을 시켜서 자기들 검사실에 불러서 몇 시간씩 대기시키고 여기서부터 이제 나쁜 수사가 조작 수사가 진행되는 거죠. 지금 뭐 유동규도 그렇고 뭐 쌍방울도 그렇고 모든 수사가 다 지금 검사실 내에서 아무런 관리 감독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불법적인 면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걸 원천 차단하자. 피의자가 구속되면 검사가 방문해서 수사해라. 이게 법의 주된 요지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저희가 정치 수사를 막고 야당 탄압을 막기 위한 게 아니라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때 그 뭐였죠? 한명숙 전 총리 아니요. 그것도 정치 관련된 수사고 그 막걸리 부녀 살인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아버지가 막걸리를 타서 지금 뭐 동네 주민들을 죽였다는 사건인데요. 그때가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졌냐면 그러니까 딸한테는 아버지가 자백한다 하고 아버지한테는 딸이 자백한다는 식으로 해서 서로 간에 이간질을 시키다 보니까 그렇다면 딸을 위해서 내가 자백하겠다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조작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도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을 한 건데요. 근데 우연찮게 그러한 유도 신문하는 장면이 이제 검찰 CCTV에 잡힌 거죠. 그게 아니었으면 이분들은 그냥 묻혀가지고 아직까지 지금 재심도 못 받고 그냥 살인자로서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검찰에 대한 인권을 제대로 바로잡는 게 우리 정치 수사만 막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인권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의미가 있는 법안이네요.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법사위에 소위까지는 올라가 있고요.
다만 지금 뭐 김건희 특검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심사는 아직 안 한 단계고 아마 다음 소위가 열린다면 네. 심사가 돼서 저는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